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앞서 저희 YTN의 속보를 계속 들으셨죠.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 속보. 그래도 이런 데는 안전하겠다 싶던 곳들까지 이제 테러 장소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옛 속담이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대신 이제는 뭉치면 위험하고 흩어지면 안전하다.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나 싶어요. 꼭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런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가 가장 많은 대답을 한 것을 서열대로 순서대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가보니까요. 이런 답들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안전한 곳, 굉장히 재미있는 곳, 외국인 기피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답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놀랍도록 안전한 곳이라는 답에 눈길이 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곳이구나. 아직은 안전하구나라는 안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멋진 금요일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7월 14일 금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이수만의 행복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난리가 났는데 안 된 일이지만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안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경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세상의 중심인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코너. 이번 주 주제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 자존심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어떤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얘기입니다. 폼생폼사? 그냥 가사 자체가 좀 그런 내용이니까 폼해 죽고.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남자는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자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굴하지 말자 이거지. 어디 가서든 뭘 어떻게든 비굴하지 말자. 남자에게 자존심은 꼭 지켜야 되는 거.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존심 상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면은 가사가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요. 네, 자존심 하면 떠오르는 노래를 여쭈었습니다. 폼생폼사도 나왔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도 나왔는데요. 자, 이 자존심, 아까 남성 중 한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남자의 자존심이다 하셨는데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자존심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자존심 하면 떠오르는 노래,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노래 궁금합니다. 왜 그 노래가 또 여러분의 노래가 되는지도요. 문자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의 특별전,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전통공연 가온, 관람권 2매도 보내드립니다. 앞서 인터뷰 중에 나온 노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26분입니다. 자, 자존심과 관련된 노래. 여러분 자존심하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라고 오늘의 중심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들 주셨는데요. 2573님. 자신감과 자존감은 저를 살게 하고 힘든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죠. 근데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과 내세울 때와 접을 때를 알려주는 집사람과 아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씨 노래 생각나신대요. 0111님, 김장훈의 산호라면요 하셨고, 3752님, 김선우의 귀걸이사요. 욕심 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한 게 자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그리고 3031님은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여친도 라디오 듣고 있는데 힘내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자존심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자, 당신 전성기 오늘 금요일 코너 조금 뒤에 찾아오는데요. 노찻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참 껄끄럽고 애매하고 남한테 말하기 못한데 나는 괴로운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사소한 것들이지만 내게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꼭 중요하고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명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문자로 질문이나 고민, 의견 뭐든지 보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노차싸 윤용인 작가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휴가 가시나요? 오늘 금요일 방송 끝나자마자 어디 가실 것만 같은 느낌? 예, 이렇게 회사 갑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 고민 안고 살죠? 네. 근데 여성들은 뭐 대체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좀 풉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풀죠? 뭐 익히 아시듯이 술 마시고. 아, 요새는 좀 술 덜 드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도. 운동 많이들 하시죠. 운동으로 또 푸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자기 고민이라는 것 자체를 노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터부시하고 네. 내가 고민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내가 좀 약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네. 이런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동굴로 많이 들어가죠. 자기 안의 동굴. 맞아요. 그래서 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래서 네. 뭐 주변에서 아내라든지 여자친구가 얘기 좀 하라고 해도 얘기 꺼내지 않는. 아하. 그런 증세 많이 보이죠. 예. 그게 아까 어떤 남성분이 돈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자존심 아닌가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 자존심을 굉장히 굳건한 신앙처럼 그렇군요. 아주 굳게 가지고 있죠. 아니 윤 작가께서도 그러세요? 저는 일찍 깼죠. 일찍 깼습니다. 빨리 저는 나오셨군요, 동굴에서. 네. 그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다닌 것이 많이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던 일종의 우상 같은 좀 신호 같은 거였구나. 이런 건 빨리 깨는 게 좋겠다. 그게 나를 좀 자유스럽게 하겠다.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 정신과 상담해 그러면 어머 너 그래 이렇게 깜짝 놀라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고민의 무게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빈도라 그럴까요? 네. 근데 풀 수 있는 곳,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 40 넘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굉장히 뭐 치유 힐링 관련된 곳들을 많이 다녔었어요. 명상센터도 다니고 뭐 상담센터도 같이 가고 이런 걸 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나. 제가 그런 데 가면은 되게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자도 이런 데 오세요. 그렇죠. 하고. 그러면서 저분 부인은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공간과 장소 자체가 적은 게 아니라 남성분들이 조금 용기를 내서 사실 간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지 않거든요. 다 이게 문이 개방돼 있는데 내가 마음 같은 거 좀 들여다보러 가겠다 싶으면 의외로 가실 곳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 코너도 사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만들어 본 코너거든요. 오늘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연 함께 고민해 주시죠. 저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중1 아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맘입니다. 남편과는 이혼 후 연락을 끊어 아들은 아빠 얼굴을 아예 모르죠. 근데 아들을 키우면서 참 난감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의 고민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속옷이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세탁기 주변이나 어디에 떨어졌나 싶어 열심히 찾았죠. 근데 눈에 띄게 없어지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혹시나 해서 속옷 2벌만 두고 나머지는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슬쩍 지나가는 말로 물었더니 그날 친구들 3명이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안방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속옷이 없어질 때마다 그 3명의 아이들이 왔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말도 못하겠고 몰캠을 달자니 사건이 커질 것 같고 사실 아들도 함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놀러 갈 때도 다른 집 엄마나 누나 속옷을 훔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아이들인데 벌써부터 요상한 행동을 하니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예 얘들을 잡아놓고 혼을 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읽으면서 저도 좀 난감한 기분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윤 작가께서는? 경험적으로는 저도 아들을 키워봤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관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아이는 계속 성장하면서 이 엄마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 어느 칼럼에서 그런 걸 썼는데 아들은 천천히 그 아빠의 지갑 속에 돈을 훔쳐가다가 아빠의 담배를 훔쳐가다가 나중에는 군대를 가고 나중에 자기 섹시 만나서 집을 나가는 게 아들이다 이런 걸 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사연으로만 국한을 한다면 일단은 엄마가 조금 단속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법적인 얘기는 우리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엄마가 난감하고 곤혹스럽고 당황스럽다라는 것 같이 공감하고 이제 어떻게 단속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씩 풀어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알고 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몹시 무안하고 창피하고 막 도망가고 싶거나 화를 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의 가능성들이 막 상상이 돼요. 그렇죠. 엄마가 우선은 여기서 이제 그 사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걸 잡지 않으면 얘들이 또 다른 집에 가서 엄마나 누나 속옷 훔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사고와 생각 자체가 너무 확장되어지는 거죠. 이미 생각을 내가 잡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일종의 이런 생각까지도 알리바이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우선은 이런 식의 가지는 좀 쳐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지금 굳이 이 엄마가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실 것 같고. 물론 방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종의 좀 더 쿨하게 접근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또는 아들을 불러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거 필요하냐 이거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아이의 기질을 고려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애를 갖다 더 이렇게 좀 부끄럽고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그런 방식을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아빠랑 헤어지셨고 아빠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엄마 혼자 키우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애를 쓰시며 살아오신 엄마신데 네. 근데 엄마 혼자 아들을 키울 때 생겨나는 어려움이 꽤 많다 그래요. 반대로 아빠 혼자 딸을 키울 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말이죠. 이 어머니가 그럼 지금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친구들이 저는 처음에 이 아이들 친구들이 이 아들과 친구들이 무슨 빨래 건조대 같은 데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봤는데 보니까 아니라 안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에 정리된 걸 꺼내온 거죠. 엄마는 아이한테 우선 그런 걸 다 떠나서 엄마가 네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면은 너 기분 좋지 않듯이 친구들이 왔다든지 할 때 안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접근하는 게 우선 네. 필요하죠. 먼저. 우선 그렇게 해야죠. 여기서 속옷까지 들어갈 게 아니라 엄마가 보니까 이게 안방에 누가 들어오는 적이 있는데 엄마는 그거는 안방은 그렇게 공유하고 싶지 않아. 네. 라고 하면서 우선 그것 자체를 단속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빨래 건조대라든지 이런 데다가 속옷을 넣어놓는 거나 하는 것은 뭐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 보이는 곳이 아닌데다가. 그렇죠. 아하. 그리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런 정도의 단속부터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뭐 너 엄마 속옷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그건 최악이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바로 얘기하지 말고 안방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셔야 된다. 아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가 이 행위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정도의 엄마의 뉘앙스를만 가지고도 어떤 메시지는 다 캐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아들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얘기하면 그래 친구들이 혹시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여기는 들어가는 곳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로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부모님들하고 연합하는 건 방법이 아닙니까? 이거는 위험합니까? 너무 크게 일을 확대하는 거군요. 네,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청소년기에 이제 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그 장소들이 대부분 집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위험이라든가 이런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늘 두 개의 그 딜레마가 선택을 해야 될 게 방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나치게 간섭을 할 것이냐. 내가 어느 정도 관대한 게 너무 방임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또 한번 걸림이 있고 또 간섭을 너무 지나치게 하자니 이것 오히려 애한테 더 부작용이 되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부모도 굉장히 자주 우왕좌왕거리죠. 일테면은 중학교 1학년 요때 저도 이렇게 집에 가보면 엄마가 없을 때 얘가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일이 발견되고 아이고 저런.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이고, 예. 야 이놈의 자식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갈등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잡아 아니면은 조금 더 나도. 근데 제가 올 초에 이제 낸 책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책이 이게 아들의 일탈하고 관련된 책이에요. 그렇구나. 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저도 뭐 아들 관련돼서는 처음에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뭐 달래북도 보기도 했는데 네. 스스로 제가 책을 다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다시 원적으로 돌아왔고 네. 집집마다의 아이들의 기질 또는 사건에 대한 경중 이건 다 다르겠지만 확실하게 제가 믿고 있는 공통점은 현재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리듬보다는 한 템포 정도는 느긋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당신의 전성기호는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 윤용희 작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두 번째 사연이 있어서 이 사연 좀 전해드리죠.
저는 작은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8살 많은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상사라고는 해도 이쪽 경영이 전무해 제가 내용적으로 선배나 마찬가지죠. 워낙 나이가 많다며 회사 들어오자마자 하대하고 본인 뜻대로만 하려고 해서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2달 전에 그분이 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밑에 직원이 상사가 된 거죠. 실장의 권리로 자신의 업무를 남한테 떠넘기는 것은 물론 대우는 제대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갈등은 청소였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라 청소를 신입부터 부장까지 당번을 정해야 합니다. 실장이 하는 일이 바로 당번 정하는 일이고요. 근데 자기 청소 당번을 아주 적게 배정합니다. 부장님보다도 적게 말이죠. 하루는 너무 많다 싶었던 직원이 참다 못해 제 청소 당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니 실장 하는 말. 느끼기만 그런 거지 막상 하다 보면 안 그래 라고 합니다. 직원들의 황당한 얼굴을 본 순간 제가 나섰죠. 물론 목소리는 공손하게요. 제일 적은 사람이 실장님이고요. 그 순간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나절쯤 지났을 때 실장이 근데 팀장 내가 청소를 적게 하는 것 같아서 불만 있어요? 불만 있으면 지금 얘기해요. 라고 시비를 겁니다. 순간 조용해진 사무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공손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직원 휴게실로 피했죠. 거기까지 따라와서는 왜 날 무시해? 팀장이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실장도 직원들 앞에서 제게 면박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분 나쁘셨으면 저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실장님도 직원 앞에서 저한테 면박 주지 않으셨나요? 오늘 일 제가 사과드릴 테니 실장님도 어제 일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는 실장으로서 팀장한테 얘기한 거지. 그런 것까지 불만 가지면 내가 팀장한테 어떻게 업무를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 헛, 저한테 업무를 지시하고 가르친답니다. 이제 제 상사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유사한 일들이 많은 직장에서 일어나죠? 그럼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사연 주인공이 남자분이신 건가요? 저는 여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당연히 상황상 많이 꼬일 수 있겠고,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분이 그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상사가 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근데 당연히 그랬을 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은 상사로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내 부하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쿨하게 그냥, 봐준다고 해도 이 마음 속에서는 계속 그 마음이 걸려 있어요. 실력도 없는 사람이. 예,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분대로 계속 지금 상사가 된 분 자체를 꼬투리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상사가 된 분은 엄청나게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의 눈치를 드러내진 않지만 엄청 많이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참을 만큼 참다가 지금 막 못 견디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소위 리크루트. 네. 잡 구하고 이런 데서 한 번씩 그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네. 당신이 퇴사를 결정할 때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인간관계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누가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또는 직장 동료 또 선배가.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퇴사를 강행한다 해서 다른 직장을 갔을 때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요, 일단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안에서. 어쨌든 이 안에서 이게 네. 도망간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직장 초기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 같은 팀의 선배가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엄청 괴롭히는데 그 교묘한 그 괴롭힘은 어떻게 참 굉장히 당시 20대의 나이에서는 더구나 남자 대 남자끼리는 뭐 따질 수도 없고 따지자니 괜히 내가 먼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괴롭히는 방식이 진짜 말씀 그대로 교묘하고 재능적이고 정말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같이 회의하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막 그래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할 차례가 되면 이제 회의 끝내지 막 이런다든지 뭐 밥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놓고 넌 뭐 먹을까 넌 뭐 먹을까 그러고 저한테만 싹 빼놓는다든지 막 이런. 어머. 너무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치사.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더 받자. 업무적으로. 네. 그리고 그 선배 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자.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했더니만 이제 그 해에 제가 그 회사에서 무슨 사원상 이런 거 받고 이러면서 이 갈등 문제가 싹 해결이 됐던 경험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이 지금 해야 될 일, 일단 회사를 퇴사할 게 아니라면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셔야 되는데 방금 힌트 주신 그대로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승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근데 아까 너무 사연이 길어가지고 살짝 건너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게 말씀드릴게요. 부장님께서 저를 불러 그에게 실장직을 달아주면 직원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회사 측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장님은 왜 그런 무능한 분한테 실장을 달아주냐 말이죠. 그 생각이 이제 이분한테 되게 지배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실장님에 대한 미움도 커지고 또 부장님에 대한 미움도 커지고. 원망도 커지고. 이 회사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까지 또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보는 시각하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네네. 위에서는 이제 숲을 보고 아래에서는 나무를 보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겠죠. 때때로 인사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물론 가끔가다 위쪽에서 착오가 생길지라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아래에서는 그 사람이 승진한 그 정확한 이유를 그 부장의 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분이 승진했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선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것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대놓고 그 실장하고 충돌하는 것. 그건 피하죠. 문제를 막 지적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약점을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좀 먼저 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지혜롭게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분을 응원하는 분위기 같아요. 서로 똘똘 뭉치시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앞 사연에 대해서 0214님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엄마가 부재 중일 경우엔 아들 친구들 방문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면서 좀 합의를 이끌어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10님, 다양한 소재로 유익한 정보와 편안함을 주시는 당신의 전성기 프로 질청하고 있다고 응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노답을 찾는 사람들 참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코너죠. 오늘도 윤용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뉴 익스피리언스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 사연 처방전 내려주신다고 우리 윤용희 작가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처방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 번째 사연에서 이제 직장인이니까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외국서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일독을 권하는 책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갈등 관계를 갖다 풀어나갈 것인가, 아하.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이전에 어떠한 그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한번 보시죠라고 하는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중심 주제가 자존심과 관련된 노래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3594님, 남자의 자존심은 남들과 다르더라도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요 하셨고. 그리고 9756님, 오늘 저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인 거 모르고 출근한 남편. 아유, 어떡해요. 진주에 난 괜찮아. 듣고 싶어요 하셨고. 7279님, 저는 자존심하면 DJ 철이의 대찬 인생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1775님, 시원한 아침입니다. 자존심이란 어느 누구라도 민감한 부분이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저도 어제 조그마한 실수로 엄청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유 어쩌겠어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그 외에도 많이 주셨는데 다는 소개 못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문자 상 받으실 분은 1775님. 네. 그리고 저를 위한 노래로 전인고 씨 노래까지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저희가 최근에 들려드려서요. 마지막 곡은 3752님이 신청하신 김신우의 귀거래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인사 올리죠. 자, 당신의 전성기는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